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질병 가운데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질병 뭔지 아시나요? 바로 노인성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이 백내장은요, 대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서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60이 넘으신 분들은 백내장 굉장히 흔하고요. 흔한 만큼 보험으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이 눈과 관련해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한 보험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트마플랜 ABC 시간에는 연금을 키워드로 내 노후를 책임져주는 특별한 연금보험들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각자에 맞게 특화된 상품들로 스마트한 보험 준비해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도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시죠. 이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집콕하시면서 누워서 스마트폰 보시고 TV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고 실제로 안과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자, 집콕 일상에서 눈 걱정만 하지 마시고 보험으로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수연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라이프플랜의 안수연입니다. 네, 우리가 보험 하면 실손보험, 암보험, 치매보험, 건강보험 얘기들 많이 하시죠. 하지만 오늘은요, 수술을 안 해도 보장받는 눈, 오직 눈만을 위한 눈보험입니다. 눈보험 처음 들어보셨죠?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눈으로 인해서 병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집콕 효과. 예전에는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부과를 많이 갔죠. 장기간 마스크를 하니까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피부과를 가장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장기가 되고 너무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다 보니 입김으로 인해서 우리 안경 쓰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요즘 겨울이다 보니까 안경 쓰다가 실외에 있다가 실내에 들어가면 뿌얘지죠. 그래서 안경보다는 렌즈를 선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렌즈는요, 눈을 자꾸 만지게 되죠. 그리고 먼지 때문에 이런 렌즈 삽입에 의해서 안과를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집콕 효과. 우리가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집에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집에 있으면 어떤 생활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이 TV를 즐겨 보실 겁니다. 그리고 TV를 안 본다 하더라도 요즘은 어린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스마트폰은 항상 옆에 두고 계시는데요. 장기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집중해서 보죠. 그러다 보면은 눈 깜빡임이 적습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을 해야 되는데 깜빡임이 적으면 어떤 병이 생길까요? 맞습니다. 안구 건조증입니다. 이런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안과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우리 눈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미세먼지도 있고요. 내가 청소를 안 해서 먼지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눈은요, 우리가 이런 세균이나 어떤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마스크로 입을 가리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마스크를 쓸 수는 없잖아요.
눈은 보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나 코로나 등 이런 세균으로부터 보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중독이죠. 우리 요즘 보시면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학이든 이런 산업혁명이든 점점 기술이 발달될수록 이런 우리 몸에 있어서 신체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런 미세먼지, 이런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눈의 상실 이런 거 이외에 근본적으로 내가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거는 정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 든 노안으로 인해서 병원을 많이 방문하실 텐데요. 피할 수 없는 노화입니다. 3대 실명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백내장은 우리가 60대, 70대에만 생기는 질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40세 이상의 인구 중에요. 무려 43%가 백내장 환자입니다. 너무 빨리 왔습니다. 3.4%는요, 녹내장 질환이고요. 13.4%는요, 질병으로 인한 황반변성 환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백내장, 이런 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자주 가서 검진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눈에 좋은 루테인을 먹어야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안구 질환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은요. 2019년 자료입니다. 가장 많이 입원하시는 게 노년 백내장으로 인해서 입원하시고 있습니다. 수술 다빈도 또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이죠. 그렇다면 2019년 어떤 병으로 인해서 통원을 할까요? 네, 무려 3가지나 안과 관련 질환입니다. 우리가 먼지가 많고 자꾸 눈에 신경을 쓰다 보면 결막염 생기겠죠. 그리고 나이 들면서 골절이나 조절에 장애가 생기고요. 그리고 눈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지잖아요.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찔끔찔끔 납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눈에 관련돼서 내가 가볍게 병원을 가는 결막염부터 그리고 백내장 수술 그리고 이런 수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보장을 한 증권의 한 보장으로 묶은 보험이 오늘의 플랜 내용입니다. 네, 눈에 다랗게 잘 납니다. 그리고 눈썹이 자꾸 찔러요. 이런 시술할 때마다 내가 병원에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면 수술 보장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요즘 노화로 인해서 백내장 진단 받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노안에 관련된 시력 교정까지 하시면 어떻겠어요? 이런 건의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백내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렌즈 삽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시청자님, 지금 갖고 계신 증권이 몇 년도에 가입하신 건가요? 우리가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이 있는데 그걸로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실손에서는 이 백내장 렌즈 삽입술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이 날짜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요즘 백내장으로 인해서 병원 갈 때 입원보다는 통원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통원비의 하루 한도가 얼마인가요? 25만 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술을 할 때 25만 원으로 될까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최대 살 수 있는 나이를 70세, 80세 보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요, 100세, 120세를 살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내가 백내장을 지금 50세에 제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눈을 20년만 쓰실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눈을 감는 날까지 최대 적어도 50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백내장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준비하셔야 되는데 내가 가진 실손에서 과연 얼마나 보장이 될까요? 시청자님, 지금 증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노화로 인한
백내장을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증권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보장 내용입니다. 내가 염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갈 때마다 할 때 3만 원씩 보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 내가 혈압이 있습니다. 요즘 혈압 대부분 있으세요. 빠른 분들은 30세부터 혈압약을 드시는데 이 혈압이 백내장하고 무슨 상관일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혈압이라는 거는요. 오래 약을 드시면 고지혈이 되고요. 결국에는 당뇨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백내장 보험을 가입 가능한가요? 거절입니다. 하지만 이 보장에서는요. 내가 현재 고혈압 약만 드시고 계시다 하면 이런 나중에 당뇨로 인한 눈 질환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 파손비. 안경 쓰시는 분 많이 있죠. 그러면 안경에 대해서 내가 파손을 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연간 10만 원씩 10만 원에 20% 공제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검사, 그리고 처치, 진단비, 그리고 내가 계속 지속적인 안경 사용에 대한 보장, 그리고 최근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런 백내장으로 인해서 결국 실명에 이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초기부터 내가 이런 보장으로 계속 눈을 관리하시고요. 혹시나 진단받으셨다면 진단에 대한 보장도 받으시고 눈을 개선하는 백내장에 대한 이런 수술비도 보장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눈에 장애가 남았다 하면 이런 장애까지 그리고 어떠한 질병에 대한 수술에 50만 원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이요. 20대, 30대 최저보험료 2만 원입니다. 물론 이 모든 보장이요. 20대, 30대 분들은 2만 원도 안 합니다. 하지만 2만 원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는데 20년 동안 안 오르는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아까 자료에도 말씀드렸듯이 40대 백내장 환자 43%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자, 여자분은 이 보장을 준비하신다면 이 백내장 수술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수술비까지 한 눈에 100만 원, 두 양눈을 하신다면 200만 원을 각각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2만 원대의 보험료로요. 이 모든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백내장 언젠간 한번 하겠지 하고 수술비에서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백내장 수술비 3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질병 수술비가 있다면 나오겠죠. 하지만 보험료가 2만 원대 이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적어도 4만 원, 5만 원은 넘어야지만 이 모든 보장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오늘 이달, 다음 달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내용이 2만 원이라는 보험료로요. 내가 반복적으로 백내장에 관련돼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보험 내용입니다. 네, 수술 보장 오케이, 수술이 아니어도 오케이입니다. 내가 안구 검사를 하면 3만 원 보장받고요. 눈에 염증이 생겨서 다래끼 절제할 때 10만 원 보장받고요. 우리가 렌즈를 삽입해서 내가 눈을 시력을 교정할 때 양안 수술 시 최대 200만 원까지 보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안경이 파손됐다 하면 연간 10만 원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이 보장은요. 내가 안구를 검사하는 검사부터 진단, 치료, 장애까지 이 모든 보장을 저렴한 2만 원대의 보험료로 한꺼번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험은요. 15세부터 60세까지만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고혈압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정기적으로 약을 잘 드시고 혈압 조절이 양호하시다면 앞으로 혹시나 모를 백내장에 대해서 당뇨성 백내장에서도 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눈이 안구 건조증 그리고 현재 내가 라식이나 라섹을 수술을 했다. 그러시면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라식이나 라섹을 했다면 눈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미 하신 분들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막염부터 내가 안검하수, 백내장 수술까지 정말 착한 보험료로, 이 착한 보험료로 내가 원하는 백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답답하시죠. TV 시청을 많이 하다 보니 눈은 뻑뻑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청자분 이 보장 내용 보셨다면요, 우리 자녀들 정말 게임하지 마, 스마트폰 그만 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이런 보장을 한번 준비하시면서 혹시나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든든한 보장을 한번 갖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최초의 눈 집중 보장 보험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대가 원하는 보험이 짠 하고 나타나주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일상과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이 눈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좀 방심하게 되는 게 또 눈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뭐 렌즈를 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최근에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눈이 따갑다 혹은 건조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또 눈과 관련된 백내장이라고 하죠. 자, 내 눈 괜찮은가? 검사만 받으러 가더라도 1년에 3번은 검사비가 또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사소한 다래끼나 안검 하수, 그리고 뭐 속눈썹이 눈을 찌른다든가 이런 사소한 수술에도 반복적인 보장은 물론이고 예전 실비에서 전혀 보장이 되지 않았던 최신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보장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장받는 게 많은데 뭐 2만 원대로 너무 저렴해서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짠하고 나타났다가 이게 뭐 1월에 사라진다, 2월에 사라진다 지금 말들이 많다고 하니까 빠르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수연 전문가님, 이 백내장이 눈 질환 관련해서 가장 좀 이슈가 되는 수술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백내장 보통은 나이가 들었을 때라고 막연하게 생각이 드는데 백내장 수술비는 몇 살 때 준비하는 게 좋다고 보실까요? 사실 백내장 하면 예전에는 저도 한 60대, 70대나 하는 수술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은 정말 20년이 아니고 50년, 70년을 살아야 할 눈이기 때문에 일찍 준비하시는 게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부터 정말 어르신들 분들까지 스마트폰 안 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이 눈에는 정말 안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청소년들 보면 잠자리 들기 전에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 이 불빛이 눈엔 정말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질병이 많이 생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년성 백내장, 질병으로 인한 백내장은 누구나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요즘 하도 눈을 많이 혹사시키셔가지고 젊은 분들도 눈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나중에 가입해야지라고 했다가 그때는 이 보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장은 또 저렴한 보험료로 건강하신 분들만 가입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고혈압이신 분들이 가입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지금 약 드시는 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일까요? 네, 사실 우리가 고혈압 하면 만병의 이제 근원입니다. 근데 이게 눈하고 무슨 상관이지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눈에 관련된 뭐 안과 질환도요. 어차피 눈에도 혈관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혈관이 막히면 눈이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직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질병이 발생할 거에 대한 예측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약을 지금 드신 분들은 보통 뭐 작년부터 드셨나요? 보통 10년, 20년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오래 드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혈관이 당연히 끈적끈적해지니까 당뇨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당뇨로 인한 병증이 수술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 준비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현재 내가 고혈압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혈압이 조절되고 이런 약 복용을 제대로 하고 계시다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혈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보장은 꼭 준비하셔야 될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고혈압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가입 못 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는데
고혈압, 고지혈에도 열려있는 보장이라고 하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안수현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 눈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오늘 눈 번쩍 뜨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보장들로 보험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눈 집중 플랜을 비롯해가지고 내가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확률을 높이는 보험을 좀 설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24시간 열려있는 전화, 문자 번호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하게 플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관심 많으실 텐데 김성훈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인 연금. 이 두 글자만 봐도 마음이 참 든든해지는 것 같고요. 반대로 연금이 없는 제 나이 든 삶을 생각하자니 저는 생각하기도 싫거든요. 어떨까요? 민채 아나운서 상당히 아름다우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또 커리우먼으로서 많이 명성을 날리고 계시는데 본인이 한 70세 네. 그 정도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70년은 모르겠고요. 10년 뒤도 잘 모르겠고 내일만 보고 살기도 좀 벅찬데요. 그러면 민채 아나운서도 네. 오늘 제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연금을 준비하시면 바로 70년, 80년 할 때 아주 행복한 삶을 좀 살지 않을까 싶네요. 안 그래도 저도 연금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네. 또 부모님을 보면은 부모님께서 연금이 있으셔도 조금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그렇습니다. 불안해하시거든요. 네네. 제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이 연금이 사실은 그 우리나라 연금도 있고 요새는 네. 뭐 달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세계 10대 그 경제 강국 되면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 달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원화 연금하고 달러 연금을 제가 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좀 좋을 것인가를 네.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달러 연금이 뭐고 또 기존에 우리가 알던 연금이랑 어떻게 다를까요? 네, 그럼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연금에는 원화 연금도 있고 달러 연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기본이 들어가는 게 변액이에요.
그러니까 변액을 기본 바탕으로 원화로 움직이느냐 달러로 움직이느냐 그 차이거든요. 예.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그 변액 그 원화의 그 연금의 종류를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화 예금이라고 연금이라고 하면은 국민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강제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있거나 또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국가에서 하는 어떤 연금이기 때문에 이 연금은 반드시 가입하시는 게 좋으세요. 이게 물론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원래 기본적인 연금은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고 조금 낸 사람은 조금 받는 게 연금의 구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국민연금은 그것이 아니라 약간 사회보장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내신 분은 내신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시고요. 많이 내신 분은 상대적으로 많이 낸 것보다는 좀 덜 혜택을 보시지만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은 연금의 아주 기본적인 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사적연금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 사적연금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세액공제를 안 받더라도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비과세를 되는 세금을 아예 떼지 않는 그런 연금을 볼 수 있는데, 이 세액공제의 그 연금에는 또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제 그 퇴직연금, 옛날에는 그 퇴직금을 이제 일시불로 받고 이랬는데 예.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것은 아니라 다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이 있고요. 또 그 연말에 또 연말 정산에 또 세금 환급 받으시려고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의 그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시면 세액을 그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펀드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계통의 세액 공제를 받는 그런 연금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과세가 있거든요. 이런 세액 공제는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비과세에 대한 연금이 있는데요. 일단 크게 나누면 이제 그 운영 방식에 따라서 예. 공시이율로 움직이는 게 있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변액 투자형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뭐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그것에 적립금으로 연금으로 전환하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연금은요. 이 투자형 연금인 변액연금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그 공시이율 자체가 은행 예금 한번 두면 1%도 안 되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돈 모아서 은행에 넣어두는 거랑은 아예 그냥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으면은요. 한 10년 내고 찾으면 이자가 1%도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명목 소득은 올라갔지만 네.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효과고요. 실질적으로 은행에다가 넣으시는 분들은 보관료를 지불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랑 비교하면은 내가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된다고도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형 연금인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이제 그러면 변액의 가장 큰 그 좀 걱정거리가 뭘까요? 아무래도 투자형이니까 내 돈, 원금을 잃지는 않을까 이 걱정 그렇습니다. 아닐까요? 바로 그 원금 손실에 대한 그 부담감이 제일 많은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은 이 변액연금의 가장 그 기본이 뭐겠어요?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유지를 하고 20년, 30년, 뭐 길게는 4, 50년 후에 내가 그 연금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유지를 했을 때 과연 원금 손실이 날까요? 제가 그것이 그렇게 아니라는 거를 그 그래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그 그래프가 뭐냐면 미국 다우존스 주가 지수입니다. 예. 이 미국 주가 지수를 보면은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지금 이 1870년대에서부터 지금 여기 나오는 지금 10년까지 어떤 그래프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네. 여기에는요, 우리 그 2020년대에 공황도 있었고요. 또 뭐 그 베어 마켓이라는 뭐 석유 파동도 있었고, 또 뭐 닷컴 뭐 붕괴, 또 뭐 그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이걸 직선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상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안에 다 역사가 담겨 있는데 결국에는 뭐 우상향 곡선이라고 그렇습니다. 보이네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상향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간이 오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코 내 원금은 손실이 안 난다는 어떠한 증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건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번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오르락내락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어지럽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선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죠? 이것도 우상향이죠. 결국엔 우상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액연금 10년 이상 투자를 하시고 20년, 30년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 변액연금에 대해서 이 변액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 원금 손실에 대한 그 염려는 없으셔도 된다고 제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주식 시장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뭐 3,000포인트 돌파했다고 코스피도 그렇죠? 그런 예, 지금 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상황에서 변액 상품에 한번 가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변액 연금의 그 매력을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변액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한번 보시면은요, 변액 연금 보험입니다. 그러면 변액이 뭐죠? 투자죠. 네. 자, 투자는요, 일단 투자하는 사람, 요새 뭐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분 좋으시겠지만, 투자는 무엇보다도 불리는 재미예요. 내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면은 내 돈이 자꾸만 그 뛰는 것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도 좋고 삶의 어떠한 뭐 행복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뭐냐면 이 그 투자형 상품에는요 펀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성향에 맞게 어떤 사람들은 좀 안정적으로 좀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펀드들이 공격적인 펀드도 있고요, 안정적인 펀드도 있습니다. 그걸 본인에 맞게끔 잘 하시면 되고요. 요새는 본인의 그 펀드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AI가 펀드를 그 관리해주는 그런 보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연금이기 때문에 연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노후에 들어서 내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을 받으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메리트가 있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연금을 수령을 했는데 만약에 나는 종신토록이 아니라 좀 짧게 굵게 받고 싶어. 그건 선택하시면 돼요. 네. 뭐 10년이나 20년이나 받으시면 종신토록 받는 월 불입금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불입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선택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험이니까 보험은요. 이런 건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아무리 많은 이자가 붙는다고 해도 세금을 하나도 떼질 않습니다. 연금보험을 받으면은요, 연금보험에 대한 연금소득세를 떼는데 이거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투자형 연금, 변액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관심을 갖게 되신다 그러면 노후에 그런 삶의 질 또는 행복은 벌써 찾고 가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직접 주식을 하기에는 좀 겁이 나는데 그렇죠. 투자는 해보고 싶고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연금은 필요하니까 우리가 변액 연금 보험으로 가면은 그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또 궁금한 게 이제 달러 연금 보험은 어떤 게 다른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요, 제가 그 오늘 그 2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 한국의 하나 원화로 관리하는 변액연금하고요. 또 달러로 운영하는 달러 변액연금인데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달러 변액연금에 대해서 오늘 갖고 나오는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갖고 나왔던 그 달러 변액연금은요. 지금 몇 개 회사에서 나왔는데 제가 그 갖고 나온 이 그 보험은요. 일단 가입 연령은요. 35세서부터 75세까지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소득 인출 개시 나이라고 해서요. 연금 개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35세서부터 84세라고 했는데 이 35세가 아니라 45세입니다. 45세서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하시고요. 납입 기간은 5년 납, 7년 납, 10년 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빠진 것이 일시납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좀 목돈이 있으신 분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일시납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시고요. 최소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납 가신 분들은 월 300불, 그다음에 7년 납은 400불, 5년 납은 한 500불 정도가 되시는데요. 사실은 그 5년 납 정도로 한다라고 하면은 금액을 좀 크기 전에는 연금의 혜택을 좀 보시기가 좀 힘들으니까 가능하면 7년 납 이상으로 하셔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펀드거든요. 이 펀드에 미국 장기 회사채 채권에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장기 회사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회사들이냐면요. 여러분들 요새 아주 핫하게 뜨는 테슬라 있죠. 테슬라, 예. 또 애플, 뭐 코카콜라, 그다음에 그 스탠다드 푸어스 뭐 이런 어떠한 그 은행에 대한 내용들이 그 여기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런데 보게 되면은요. 한 10년간의 좀 이 회사채 수익률을 보면 평균 수익률이 한 7%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우량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부분도 안정성이 있고요. 혹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 중간에 사망을 하실 경우도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연금 개시 전에 사망을 하실 경우에는 그 내신도나 내신 그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계약자 적립금과 큰 금액을 드리고요. 연금 개시 이후에는 연금 개시했을 때 받으셨던 금액하고 남은 금액을 선정을 하고요. 또 계약자 적립금을 비교했을 때 큰 금액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빨리 볼게요. 이거 그러면은 나이별로 지급률이 얼마나 되고 네.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달러보험 좀 봐주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은요. 네. 여기 지급률도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확정적이 있다는 것만 좀 보실 수 있고요. 좀 보시면은요. 일단 35세서부터 50세까지가 있습니다. 네. 똑같이 한 달에 10년 납으로 해가지고요. 300불을 냈을 때 총 납입 금액이 36,000불이고요. 그러면 65세 똑같이 연금 개시한다라고 하면 35세 시점에서는요. 연간 2,466불을 받을 수가 있고요. 40세 같은 경우는 2,300불, 50세 같은 경우는 2,000불을 받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내가 냈던 원금을 다 받는 그 기간을 따져보니까요. 35세 같은 경우는 14년 정도만 받으시면 되시고요. 40세는 15년, 50세는 한 18년 정도를 받으시면요. 내가 냈던 원금을 다 받으세요. 그리고 그동안 그 다음부터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다 그거는 더 나았던 더 큰 소득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오래 살수록 내게 뭔가 더 생기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원화 변액 연금이랑 비교 좀 해주시죠. 자, 원화 연금도요. 45세 납입 기간이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납입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납입 금액은 똑같은 기준으로 4,30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요. 이랬을 때 원금을 소진하는 기간을 보면은요. 똑같이 65세 기간입니다. 35세는 10년, 40세는 11.6년, 50세 같은 경우는 14년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연금보다는 훨씬 더 빨리 내가 연금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 그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납입 기간에 그리고 보시면 납입 기간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달러는 3가지밖에 없지만 그 원화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로 자기 본인의 상해만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 달러나 그 원화 연금이나를 잘 그 판단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시고요. 장단점을 잠깐 보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달러는요 확정이에요. 아무리 금리가 떨어지고 뭐래도 연금을 만약에 개시를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변액연금은 일단 확정적이 아니라 수익률에서 좀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그 계속해서 장기 투자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이냐 아니면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것이냐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0세 시대에 연금 준비는 뭐 그냥 필수 조건으로 전제를 깔아놓고 이거 딱 하나 고른다기보다는 가입하는 방법 좀 마지막으로 정해 주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드신 거나 또 연금이 계셔요. 그런데 그러신 분들은 달러 연금은 확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기축자산인 달러의 연금을 좀 가입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연금이 없으시거나 지금 너무 연금이 적어서 더 큰 연금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원화 변액 연금을 좀 그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드네요. 한번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미 연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확정 금리를 보장해주는 달러를 활용한 보험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자, 나는
연금보험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은 AI, 똑똑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또 투자 수익률까지 올려볼 수 있는 연금보험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성훈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저희 전화 문자 통해서도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데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네. 저 통합보험하고 이제 실손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잘 가입이 돼서 이게 잘 저한테 이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제가 잘 유지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요.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50대 이제 접어들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아프시거나 걱정되는 질병 있으실까요? 이제 50대 되면서 네. 갱년기 좀 증상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 예. 그래서 좀 불면증도 생기고 자꾸 몸도 쳐주고 우울 감정도 좀 있고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아플 수도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 놓으면 좋으니까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50대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꽤 오래전 2008년에 K생명에 통합보험 가입해 두셨고 2020년 손해보험 실비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21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자, 50대 접어들면서 갱년기 증상도 느껴지고 앞으로 내가 아플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셔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잘 가입하신 건지 김성희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증상이 갱년기 증상인데요. 혹시 지금 느끼는 증상은 있으실까요? 네, 조금 잠을 잘 못 자서 좀 네. 그게 좀 불면증 증세가 좀 있어서 좀 그렇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 언니가 자궁암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아, 네. 또 그래서 또 그것도 좀 걱정이 돼요. 네, 네. 지금 갱년기 증상이 거의 대표적인 증상은 혈관의 문제로 생기는 안면 홍조라고 해서 혈관 장애로 고통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동맥경화라던가 이렇게 심장 질환에 대한 위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중년 여성분들이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가장 느끼는 고통이 이제 골밀도 감소라고 해서 뼈의 통증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무릎의 통증이라든가 이런 손가락 통증을 많이 호소해서 이런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되시고 또 부인과 질환 쪽에서도 또 이렇게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네. 네. 시청자님 지금 보내주신 증서를 그런 부분들이 다 케어가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08년도에 가입하신 생명보험의 통합보험 있으시고요. 2020년도에 실손의료보험이 손해보험에 이렇게 있으세요. 네. 네, 토탈 보험료는 21만 원 정도를 내고 계시는데 먼저 통합보험을 점검을 할 때 저는 이 상품 안에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장점으로 보여지는 거는 2008년에 가입을 하시고 12년 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잘 유지를 하셨다라는 거는 정말 장점인 것 같고요. 예전에는 일반암 속에 그 대장 점막 내암이라고 해서 지금은 소외감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서 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진단비가 1,0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혈관 쪽으로 볼 때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이 각각 3,000만 원 이렇게 들어 있거든요. 네. 혈액에 문제가 이상이 생기면 뭐 중년 여성들이 이 혈관의 탄력이 약해지면서 뇌출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면 이제 뇌출혈은 조금 좀 큰 질환이기 때문에 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소소하게 작은 뇌혈관에 대해서는 이제 보장이 아닌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또 들어있는 것은 좀 약간 단서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 시청자님 나이가 50이시잖아요. 네. 네. 앞으로 50년간은 더 100세까지 건강하게 보장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상품은 80세의 모든 보장이 끝나세요.
네, 그러면 80세 이후에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점도 보여지고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30년간 그 보장 혜택이 남아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시청자님의 나이가 이제 5년마다 이렇게 오를 때 보험료도 같이 따라 오르는 그 갱신 형태로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장 금액이나 또 보험료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단점으로 보여지고요. 실손보험은 작년에 가입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손보험은 이제 밖에서 다치는 걸 상해라고 하는데 이제 상해로 다치거나 질병으로 아파서 입원 치료를 하시게 되면 입원비를 나의 이제 실손 의료비니까요. 의료비 비용을 90%나 80%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서 실손보험은 내용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갱년기 증상이 지금은 이제 경증으로 소소하게 나타나시는데 혹시 극복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으실까요? 좀 운동도 최근에 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많이 네. 노력하고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운동도 하시고 식이요법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0이라는 나이에 보험을 점검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인 보험 진단을 내리자면 통합보험의 그 건강보험 형태로 있는 내용은 정리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실손보험에 있는 내용은 잘 유지를 하셔서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앞으로 사시면서 나타나는 질환에 대해서 대비를 또 하셔야 되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손해보험의 통합으로 건강보험 형태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네. 시청자님 아까 그 가족력 잠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언니분 네. 내용. 네.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는 사망률이 암 사망률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뇌혈관 이렇게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어서 일반암 진단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을 넣어 보았는데요. 거기 보면 표적 항암 치료라는 치료비가 또 5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예전과는 다르게 의료 발달이 좋다 보니까 정상 세포나 뭐 나쁜 세포를 함께 치료하는 형태가 아닌 나쁜 세포에 직접적으로 치료를 해서 치료 효과를 좀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하고 표적항암 치료 진단비 이렇게 하면 1억이라는 보장은 아마 많이 든든한 느낌이 드실 건데요. 어떠세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준비를 했고 혈관에 대해서도 또 기존에 갖고 계신 내용은 좀 제한된 부분이 있다 하면 50대 중년 이후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그 심장 박동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 부정맥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보면 또 혈전이 생겨서 뇌로 가는 혈관에 이제 혈전이 생기면 우리가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심장으로 가는 부분에 이제 혈전이 생기면 또 협심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뭐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처럼 뭐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위험한 범위가 아닌 소소한 부분에서도 진단이 되면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게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 이렇게 해서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혈전이 생겼을 때는 실제적으로 혈액을 혈액을 이제 그 푸는 치료를 약물 치료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런 방법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형태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뇌혈관에 대한 수술비라든가 혈성 심장 질환이 왔을 때 수술비를 넓혀서 이 부분도 각각 2천만 원을 넣어서 실제적으로 4천만 원의 치료비가 들어가니까 아마 정말 든든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어떠세요?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큰 질병에 대해서는 암이나 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실제적으로 작은 질병도 부인과 쪽으로 또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작은 질병은 고혈압이나 또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거나, 또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보면 하지정맥류라든가 또는 부인과 쪽에 뭐 자궁 내막증에 대한 치료라든가, 또 가장 흔한 게 백내장 수술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술은 123가지 질환에 대해서 그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연락 필요한 시기에 너무 잘 주셨어요. 아, 리모델링이 한 번은 필요했고요. 실비만 네. 유지하시고 증권 하나는 바꾸실게요. 네, 저희 네. 만기도 90세로 늘리고 좀 더 쉽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비갱신으로 가져가시니까 월 보험료 5만 원이고 총 보험료 따지면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보장은 커지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갱년기 정도의 여성분들은 특히나 지금 아프지 않아도 보장이 충분치 않으면 불안할 수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 꼼꼼한 플랜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